아침에 이 법정을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도 저희 백부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70년 정도 되는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6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4.3이 48년도에 발생했을 때에 피부로 느낀 건 없습니다. 단지 살아오면서 4.3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이 4.3이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고귀한 그 희생하신 그런 분들이랑 유가족들이랑 그 이후에 그 아픈 역사를 몸에 갖고 지금까지 다 살아왔을 겁니다. 저희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갔었지만,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생 눈 감을 때까지도 그 백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식들 간에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해서 거의 평생 홀로 살다가 돌아가셨고요. 저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할머니 백분님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 당신 아들이신 저희 백분님 돌아가실 적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4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님이 어떤 노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시름시름 하다가 한 4년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걸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잊지 못해서 묘를, 우리 제일대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그 마을 묘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마을 묘지도 있지만 마을 묘지를 모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주하고 있던 집 옆에다 묘를 모셔가지고 관리를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묘가 집 주택 옆에서 몇십 년 동안을 할머니 묘를 이제 지키셨는데요. 저는 할머니도 얼굴도 모릅니다. 저희 할머님께서는 57년도인가 돌아가시고 저는 60년대 세대이기 때문에 이 4.3이라는 이런, 아까 전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4.3이라는 이런 일이 물론 공부를 하면서 4.3이라는 게 어떠한 일어났고 어떠한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저뿐만 아니고 유가족들이랑 피해자분들이 그런 생겼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참 무겁고 오늘도 들으면서 참 발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저 자신 앞에 참 부끄러운 게, 이 4.3이 생겨서 한 70년 만에 지금 흘렸는데, 저희 가족들이 과연 지금까지 저희 백부님에 대한 그 족쇄 같은 그 죄 없는 그 족쇄를 채워놓고 70년을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미리 저희들이 어떤 지식이 좀 있었으면 미리 재수면 신청이라도 했어서 조금이나마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그나마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으면 한 마음이 지금도 참 생각을 하면 가슴 한쪽에 멍이 든 것 같이 참 힘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할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신을
마산 형무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저는 이제 그 조부녀한테 얘기 들었는데 마산 형무소에서 돌아가셔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바로 가니까 그 사이에 이제 시신은 없고요. 저 백군님에 대한 유해는 없고 그냥 발길을 다시 집으로 돌렸다 그럽니다. 현재까지도 물론 당연히 이제 유해는 이제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 큰아버님만 돌아가서 그 문제 거기서 종료된 게 아니고요. 할아버님이 조부님에 대한 자식이 상한 3녀입니다. 그런데 이분 가족들이 전부 다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까지도 전부 다 남남으로 거의 막내를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도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유해를 찾으러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랑 할아버님이랑 이제 마산 성무소 쪽에 가는데, 유해를 못 찾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터졌는데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유해를 찾고 싶어도 못 찾고 자식들 앞에도 한번 알아보라고 해도 우리 일반 촌에서 농사만 짓던 저희 부모님, 저희 숙부님, 고모님네 이분들은 전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저는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사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르는 원인이랑 그 이후에 그 과정이랑 중학교 2학년 때 알았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대표님께서 결혼을 안 하고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님께서 저 중학교 2학년 때 백군님 밑으로 양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후 양자가 저 태어날 때는 이제 종료가 된 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후 양자도 뭐 됐다고 저는 뭐 본종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후 양자는 안 되고 입적은 안 되고 그냥 저희 집안의 족구상만 이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소사뿐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님 집안애들 모두 제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또 백군님 아들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초등학교 그 이후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집안에 대소사가 일어나도 항상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고 숙부님, 고모님보다 항상 상석에서 저는 이제 서서 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풍습이라는 게 이제 장자가 돌아가시면 거기 이제 자식 후손이 이제 대소사에서도 앞에 이제 상명으로 가는데 제가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런 건 아니고요. 할아버님이 백부님이 그 한 분만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할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자식들을 안 찾았습니다. 그 안 찾은 거는 이제 평생 큰아버님 때문에 한이 맺혀서 살아계실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자식 얼굴도 안 보고 고모님도 집에 쳐다보지도 안 오고 할아버지 혼자만 그렇게 외로이 지내다가 이제 96년도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집안이 참 부르지 않아도 참 어려운 집안에서 저는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참
아쉬운 점은 우리 저뿐만 아니고 여기에 저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위에 선친들이나 아니면 선교자매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고서 이 자리에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다른 유가족분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요. 저는 지금도 소원이 하나 있다면 왜 그때 당시에 돌아가시고 유해를 수습하라고까지 연락해놓고 가니까 저희 큰아버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서 지금도 이 추운 겨울날에 떠들고 있는지 참 마음이 무겁고요. 과연 그때 당시에 저는 지금도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재심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저희 아버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만이라도 정확히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과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물론 저는 들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실 적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할아버지 자식은 전혀 안 찾고요. 돌아가시기 바로 당일날 아침에 어머님이 전화를 와서 할아버지 찾는다고 해서 제가 급하게 촌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는데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하나 맺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큰아버님에 대한 그 아픈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라오면서 지난번에 합동 수영장 우리 앞에 계신 검사님하고 상담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48년도 그때 당시에 군사재판을 안 받고 나면 일반 재판으로만 그냥 인식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물론 알았습니다만 그때 몇 달 전에 군사재판으로 해서 받고 형무소에서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때 당시에 아무리 힘든 시국이지만 그 20대 청춘 나이에 뭘 안다고 집에서 그냥 있는 분들을 다 무슨 제목으로 가서 잡아다가 형무소에서 지내게 했는지 과연 그때 당시의 시국이 정말 통제 못할 시국이었는지 그것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판장님께서 선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하시죠. 예. 딱 이제 한 가지는 알고 싶은 거는 흔적만이라도 저는 지금도 소원이 있다면 저희 백부님께서 그 사상의 그 중에 그 흔적이라도 지금 찾을 수 있으면 어디든지라도 가서 흔적만이라도 저는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앞에 계신 고생하신 우리 검사님께서 상담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는 지금 비치되어 있는 자료는 딱 한 줄에 의해서 저희 큰아버님 이름 석자랑 어디에서 돌아가신 거랑 딱 그 한 줄만 지금 나와 있다고, 예, 그런 말씀 들어서 참 부귀한 그 젊은 그 생명이 돌아가서도 이렇게 후손들이 알 수 없는 그 흔적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는 큰아버님 사진을 작년에 우연찮게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제 저희 일가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이 입수를 해서 작년에 저희 큰아버님 얼굴을 처음 사진으로 이제 봤는데요. 20대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원래로 이제 내년은 60인데요.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게 된 동기가 다른 뜻의 동기는 아니고요. 이 4.3이라는 게 물론 저희도뿐만 아니고 각 도마다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전쟁 말고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는 아마 이 4.3이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 그 희생자뿐만 아니고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사상공원에 가면 유해는 없이 비문 하나만 세워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앞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과연 제일 소원이 있다면 이제 후손들 앞에는, 우리뿐만 아니고 저희 후손들 앞에는 올바른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올바르게 전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그 아픈 그런 역사를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마침 기회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